2부 진행은 1, 2부의 두 분 발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원호 장학관 발제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원호 장학관 발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 앉아 계신 분들의 세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이렇게 묻고 싶은 거라든지 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우리 이미선 선생님이나 김리나 학생의 발표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실천했던 사례들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정부의 바라는 바람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해서 한 4시 10분 정도로 이렇게 오늘 포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마저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 빠져나가시면 저기 공주에서 오신 교수님이 굉장히 발걸음이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집단 지성을 믿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8월 그 구례 홍수, 저는 아직도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소논망을 지금도 트라우마 같이 인간이 너무 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지금도 국성 고래에 집을 잃은 분들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후변화 이 부분들은 뭐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문제라는 심각성들을 느끼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원호 선생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가능하면 5분 이내에 꼭 원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원고에 밀쳐지지 못한 내용까지 해서 명쾌하게 또 간결하게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미래인재과 신원호 팀장입니다. 앞서 그 발표한 내용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질의 위해서 질적인 토론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교육은 이전에는 공문 처리 또는 교과의 지원 형태로서 과학과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싶다면 43페이지와 45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크게는 생태 환경교육 지원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을 지원했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일부 학교 교육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료를 보겠지만 많은 교육 자료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교육은 과거의 교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미래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에 대한 보존과 또 생존에 직결하는 문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운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좀 더 나은 발전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가름할까 합니다.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이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교육청 지원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씩 담아봤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정답은 아니고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생각하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환경교육은 초등은 과학이나 실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등은 선택 교양 과목인 환경교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아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주의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 한쪽 방향의 축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또는 아껴 쓰기. 일회용 사용하지 않거나 재생활용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삶과 연계되려면은 환경교육의 다양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교재와 제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균등 있게 이 주제들이 다뤄져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현재는 환경을 인식하는 교육만 있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인식 교육에서 문제 해결형 환경교육으로 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실천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야면 환경 부분하고 우리가 살아갈 문명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의 방향이 환경교육과 연계돼서 과학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AI가 어떻게 이 환경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달이 환경상태의 교육의 파괴와 같은 그런 일관적인 논리를 피는 것보다는 보완적 방안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중에 각 교과에서 그러한 것도 연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 정말 이것은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든 정책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연계, 마을교육 연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결합보다는 융합적인 결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 교육과 지자체와 교육의 공동 교육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학공에 대해서 조직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있고 전라남도 자연탐구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들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또 학교 현장 지원을 무엇 할까 하는 측면을 본다면 전문가 양성인데요. 환경교과를 학교마다 다 둘 수는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 선생님과 마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동교육 과정을 짜는 연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수 방향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학교 환경교육과 지자체의 교육이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는 교육과정 기반의 학교 환경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사회는 환경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나 또는 학교를 지원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활동가나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의 인적, 물적, 심지어는 재정적 통합이라든가 또는 협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생태교육이 하나의 교과 중심에 벗어나서 삶의 양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나 삶의 양식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 전문가의 영향도 굉장히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당분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와 협의 또는 많은 사람들의 경청을 통해서 좀 더 충실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시간 안에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라든지 정책 제안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진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견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 대상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제한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완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분 30초 정도 제한된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진행하신 분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쩍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저기 가운데 선생님. 네,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교사 손정호입니다. 저희 학교는 예술중학교가 아니라 공립특성화대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교육, 자립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생존 방식을 가리키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에 막혀서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에 텃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텃밭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의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대한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의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교육청의 요구, 그 다음에 교육법이라는 것에 막혀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교육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까 이재영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과정의 그 대전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그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어떤 생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현재 그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그 관련되신 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바로 뒤에 선생님. 예. 장성 약수초등학교 신승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이 열려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좀 썰렁해서 마음이 춥습니다. 그리고 박향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위급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재영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기후위기나 이런 환경교육에서 생태전환교육에서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나 이런 사회적으로도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부터 초등학교부터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라고 해서 기후위기라는 걸 이 위급한 상황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예,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 아까 나산 실용예술중학교 부분은 학교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이 따른다고 하는데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을 대표한 우리 신원호 장학관님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승려 선생님 그 질문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발달 단계나 수준에 맞게 일상적인 친환경 행동교육이나 자연생태 체험교육이나 또는 심도 있는 탐구 중심의 환경교육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계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중구난방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당연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를 다뤄야죠. 다뤄야 되는데 그 또래의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걸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기후변화 교육,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교육,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냥 또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교육을 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또 비슷한 거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꽤 많은 청소년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외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온실효과가 어떻고 이런 지식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런 오히려 날씨나 계절처럼 자기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기후랑 연결되는 문제를 차근차근 배우게 하더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앞에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경을 교과 중심주의로 해왔다거나 한다는
말은 전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환경을 교과중심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교과로 하는 척하면서 안 했어요. 지금 전남에 환경을 선택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 자격을 갖춘 환경교사가 몇 명 있어요? 근데 무슨 환경을 전공 교과 중심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의 교육과정 속에서는 선택교과로라도 환경을 전공교사가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차기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바꾼다면 환경을 넘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범교과까지를 아울러서 통합적인 교육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의 교육과정 속에서도 환경이 교과중심적이라는 누명을 쓴다면 그러면 수학은 여러 선생님들이 분단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환경을 그냥 이렇게 아무 선생님이나 지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등에서의 환경 문제는 1400시간을 배운 선생님도 쉽지 않은 게 환경교육입니다. 중등에서. 저는 그 부분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환경을 필수하거나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가 환경을 교과 중심적으로 다뤄왔다는 말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을 선택한 학교에서 수학, 영어 자습시켜가지고 아이들이 환경 시간에 입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교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환경 별로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입시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현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갑자기 두 개가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공 교과가 환경교과 공부를 가르쳐야만이 이게 교과 중심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이건 교양 선택과 환경 담당하는 선생님이 하는 거야. 또는 환경만 그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거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뜻에서 의미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가 환경하고 인식 속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단지 언어 표현에서 교과 중심이라고 했던 말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환경교과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 있어서 말씀을 연관됐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산 실용예술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학교 교육의 자율성은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산예술실용중학교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과 법과 학교 이름이 좀 약간 선생님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말씀드려야 정확할 거고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앞으로는 생태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이 우리가 생태 전환교육과 모두의 교육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이 중획적으로 된다면 그 속에서 교육과정이 약간씩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부분에 관련과의 협의가 있고 동의가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거나 선생님들 노력이 필요하시다 한다면 지금 여기 덕인고에 있는 사례라든가 우리 전라남도에 친환경 생태 학교가 약 100여 개 곳 정도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현재 교육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준다면 그 효력과 시너지는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250석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얼추 세보니까 56명,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내 행사는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느낌상 썰렁한 부분이지 다들 붉은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금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신숙녀 선생님 너무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참 활발하게 좀 재미있게 좀 하려고 해도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순천 강남역 좀 우리 김리나 학생 먼저 학교 자랑 좀 하고 자신의 의견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나 학생. 우선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육의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일회용품 사용, 전기 등 자원 절약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식하고 식사 후 잔반을 남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자율배식을 시도하였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2,930g에서 2,455g으로 일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가 약 16%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58.7%의 학생이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율배식을 도입하고 잔반을 남기면 벌점을 주는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회용품 사용 문제는 현재 저희 학교에서 했던 방법인데요. 플라스틱 폐품을 화분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육이를 심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은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의 합성 화학물과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회용품 분해 속도를 높이는 실험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교육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 절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동 수업 후 교실을 보면 냉난방이 그대로 돌아가고 전기가 켜져 있는 반이 많습니다. 각각의 친구들의 집에서도 흔히 보이는 상황이라 학교에서 또한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겨져 전기를 절약해야겠다는 주인의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린스쿨이라는 운동이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민주 시민 교육 속에 이러한 그린스쿨 운동이 정착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교육을 한다면 환경오염의 원인만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어떠한 변화를 이뤄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교육을 통한 환경에 관한 인식이 보다 실질적이고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아마 떨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이제 훌륭한 환경 운동 전문가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이쪽 분야에 또 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패널 선정 과정에 학생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또 흔쾌히 응해주고 이렇게 발표까지 해주신 리나 학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미성 선생님 구체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덕인고등학교 이미성입니다. 친환경관광학교 제가 운영했던 거는 4년 정도 되고요. 환경교과 올해 운영하고 있었고 과학과 부장으로서 생태환경계획 실천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학교 실천 사례가 좀 이렇게 널리 파생돼서 친환경 발전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태환경교육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했던 사례, 생태환경 체험활동, 친환경 실천 노력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유달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의 진학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환경교과를
정규교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드렸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교과가 정규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제가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해서 환경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단편적인 지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 위주로 PBL 교수 방법 채택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환경 오염 원인 분석하는 거, 탐구 프로젝트, 적정 기술, 제철의 음식, 청소년 기후행동 캠페인 활동, 만화 제작, 퀴즈 제작, UCC 만들기, 신문 만들기, 환경 음악, 재난탐구, 친환경 건축 설계, 우주 쓰레기, 각종 체험 활동 등 개별적인 학생들의 재능을 토대로 각자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환경에 접근하다 보니까 신선한 접근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힐링되는 시간이었고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겁게 잘 따라왔던 수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태환경 체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텃밭이 2011년도에 조성돼서 현재까지 횟수로는 올해가 10년째겠네요.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요. 연못은 2009년에 파가지고 그냥 놀려놓다가 14년도에 조그마한 녀석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활동만한 잉어들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조도 심해지고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선생님은 혹시 그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제가 도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싶은 작물들을 선정하고 무농약으로 키우거든요. 저희는 EM 활성액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연말에 수확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수확한 농작물을 이용해서 김장하고 학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하는 실천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계기교육으로 강사님 초빙해서 환경교육을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연환경 활용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북항이라든지 유달산 주변이라든지 어민동산 부근이라든지 정기고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항상 2시간 정도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 분야 진학을 위한 탐구로 진로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의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 실천 노력입니다. 저희 학교는 화학제품 사용하기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EM 용액에 대한 학기 초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EM 활성액을 만들어서 그걸로 세제라든지 아니면 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 농약으로 활용하는 중입니다. 매 학급에 분리수거 담당자와 에너지 절약 학생을 지정해서 친환경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컵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페트병 사용하는 거 금지,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점방 캠페인 활용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양 스스로 배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실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 실천 노력 과정에서 에코리프를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상도 하고요. 학급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학교에서 가장 세게 미는 상 중에 하나는 교육활동 우수 인증제거든요. 오품을 모두 인증한 학생들한테 이 인증을 해주는데 하나가 학력, 하나가 재능 나눔, 하나가 자기 개발, 하나가 독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코입니다. 그래서 에코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걸 인증제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굉장히 오늘 좀 감동적인 이야기, 저희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듣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목포 덕인고등학교 이미성 선생님, 전공이 지금 물리시죠? 네, 물립니다. 예,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하면 더 많은 정보라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좀 짧게 하면서 이후의 과제들은 도교육청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 오늘 지켜보면서 미처 말 못한 내용들이라든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 1인당 한 1분 30초 정도 정리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그 강연을 듣고 우리가 인식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느꼈고 우리 박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담당 장학관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걸 빨리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정책연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덕인고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까 그 에코스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50 내지 100개씩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500만 원씩 학교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그놈을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찾아가 관심을 주고 그걸 모티브로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교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남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지침을 삼아서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도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찍질도 해주신다면 아마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었는데 우리 기성세가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여 년 동안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급에서 이제 학급이나 학교 단위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주제로 포럼을 여는 경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여러분 덕택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재용 교수님께서 전남의 가장 장점인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갯벌과 그 다음에 산과 들과 강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자연환경, 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보물인 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이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해서 정말 좋은 체험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교육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천만 자연생태교육원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교사 연수를 개설을 해서 학교에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때 신청하신 분이 100명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교사 지원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0여 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남의 교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이지만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희망은 각각 학교 단위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작은 실천들이 그리고 작은 교육 활동들이 좀 수면으로 드러나서 함께 공유되고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각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같이 공유하고 발표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워크숍이나 연구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실천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독감센터장이 되고 제가 교육감님을 8분을 만났는데요. 어떤 분은 3시간 동안 같이 앉아서 스터디처럼 이야기를 나눈 교육감님도 계시고 스쳐 지나가듯 된 분은 빼고 8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에 와서 빛과 그림자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천인데요. 서천에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한산면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서 글자가 들어 이게 마을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전라남도가 소멸 직전 도시가 제일 많은 지자체죠. 정말 전남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그 과정에서 교육은 진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재난의 문제는 단지 그냥 벌어진 환경 문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량을 길러주는 큰 틀에서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리는 중간에도 나왔지만 혁신의 시작은 하던 걸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전남은 아직 하던 걸 다 하고 거기에다가 환경교육을 조금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모임으로부터 전남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인류는 생존의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요.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인류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월등한 치유 능력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 행동의 변화를 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이 시대적 역사적 요구에 맞춰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대적 요구는 뭘까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생태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현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 주변 학교도 그렇고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구나, 많은 학교가 많은 사람이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하는 비중이 적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육감님 전라남도 교육청 환경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치열함과 절박함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 반드시 실현돼서 청정 전남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일 날 본청 정책기획과하고 저희가 상설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나왔던 주제들,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논의 주제로 삼아서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희망의 환경들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희망의 그 길에 기꺼이
같은 길을 가시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남교육 희망포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